네, 연불리의 비밀노트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 증시 살펴보겠는데요. 주요 일정부터 챙겨볼까요? 네, 4월 28일 이제 월요일은 미국 4월 댈러스 연은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지수가 공개되고요. 이제 그날부터 30일까지 트럼프 주니어가 이제 우리 한국에 방한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4월 29일은 이제 일본 증시는 휴장이고요. 미국에서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가 나오게 되고 3월 미국에서는 이제 졸트라고 구인 이직 지수가 나오게 되고 메타가 AI 컨퍼런스인 그 라마콘이라는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4월 30일은 이제 중국의 4월달 그 통계국에서 발표하는 종합 이제 PMI 지표가 나오게 되고 미국에서는 1분기 GDP 속보치가 나오고요. 그다음 미국의 3월 PC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공개될 예정이고 그 주요 기업으로는 이제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퀄컴, 한국에서는 삼성전자가 각각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5월 1일은 이제 한국과 대만, 중국 증시는 휴장입니다. 그리고 BOJ 일본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회의를 열어서 금리를 결정하고 미국은 4월 ISM 제조 PMI 지표가 나오게 되고요. 애플과 아마존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5월 2일은 이제 중국은 5월 2일도 휴장에 들어가고요. 한국은 4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공개되고 미국에선 4월달 고용 지표가 보고서가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주목할 증시 변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 지표 중에서 미국의 그 PC 개인 소비 지출, 요게 이제 연준이 가장 참고하는 물가 지표이기 때문에 요게 이제 그 4월달 지표가 이제 그 3월달 지표가 나오게 되니까 요 부분이 좀 어떻게 또 작용할지 한번 지켜보시면 되겠고 또 미국의 고용 보고서 나오잖아요. 근데 네. 최근에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있어서 이 고용 보고서에서도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주는 빅테크들의 실적이 다 몰려 있어요. 메타, 그렇네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까지 다 있어서 이들이 일단 구글은 AI 지출 끄떡없다고 얘기했는데 근데 혹시 이들 중에 하나가 만약에 꺾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난리가 나겠죠, 한 번은. 그래서 누구 말이 맞냐? 네, 그래서 정말 이제 다음 주까지. 근데 이들이 유지를 하면 AI 이제 끄떡없구나. 이게 또 한 번 더 확인돼서 오히려 더 안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다음 주에 이들의 좀 AI 지출 여부, 요게 가장 큰 이제 키포인트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은 삼성전자 실적은 이미 발표했는데 기업 설명회가 4월 30일 날 있어요. 확정 실적 발표하면서 전망을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또 엔비디아의 공급 스케줄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 파운드리 지금 왜 문제가 이렇게 심한데 언제쯤 파운드리 흑자전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애널리스트랑 계속 대화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어쨌든 IR도 한번 잘 지켜보시면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4월 30일은 트럼프 취임 100일이더라고요. 아, 100일이? 네, 그래서 참 100일 동안 벌써 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지난주에 태양광 업종이 좀 뜨거웠습니다. 그 한화솔루션이 하루에 12%까지 상승하기도 했는데 네. 이게 미국이 동남아 4개국의 3,500% 관세, 네. 중국 압박하는 거죠? 예. 3,500%면 이거 아예 하지 말라는 거죠. 이미 100%만 넘어도 하지 말라는 건데 어마어마하게 때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관세가 막 합쳐진 것들이거든요. 근데 최종적으로 동남아 4개국, 이 4개국은 그 중국이 사실 그동안 우회해서 여기서 만들어서 미국에 보냈거든요. 경로로 썼던.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가 최대 250%, 태국이 972, 캄보디아가 3,521%예요. 여기가. 그리고 베트남이 813%. 최대 이제 수치인데 근데 하나솔루션도 말레이시아에 공장은 있는데 네. 그래도 하나솔루션은 제일 낮은 수치 14.64% 맞았어요. 이게 제일 낮거든요. 그래서 하나솔루션은 큰 영향이 없는데 어쨌든 중국 기업을 겨냥해서 한마디로 이제 미국에 수출하지 마. 이렇게 결정이 내려졌다. 이렇게 되면 지난 몇 년간 미국의 태양광 시장이 공급과잉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중국 업체들이 너무 싸게 미국 시장으로 다 들어오니까 하나솔루션도 힘들고 미국의 태양광도 다 힘들었거든요. 공급이 많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제 재고가 확 줄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뉴스가 나오자마자 하나솔루션부터 우리나라 또 태양광 대표기업 OCI 홀딩스 여기가 이제 급등을 했고 그래서 동남아시아산을 이제 이 대체할 가능성이 한국이 높아졌고 또 한국의 장점은 이미 미국에 지금 공장을 일부 좀 건설을 해놨거든요. 하나솔루션도 있고 OCI 홀딩스도 지금 이제 증설을 하고 있어요. 미국 쪽에.
그래서 태양광 시설을 미국에 다 갖추겠다는 겁니다. 이건 트럼프가 되게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겠죠. 예. 그래서 여기에 중국은 못 들어오니까 한국 기업들이 아마 일단 이제 그 미국 시장을 좀 선점하지 않을까 이 기대도 있고, 또 하나솔루션이 실적도 발표했는데 생각보다 또 좋은 실적까지 내놨어요. 태양광 업황이 드디어 돌아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태양광 업종은 이렇게 트럼프 시대의 피해주로 봤잖아요. 사실 그렇죠.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네. 이거 신재생 에너지 안 좋은데. 네네. 근데 어쨌든 오히려 지금은 관세 수혜주가 돼가지고 완전히 지금 어떻게 보면 인생이 역전돼 버린 모든 게 트럼프의 정책이 많았던 것 같지만 네. 사실은 그냥 중국 맞아요. 이렇게 중국에. 몰아가니까. 네. 근데 거기서 반자극이 나와서 오히려 수혜받는 업종도 실제 이렇게 실제 태양광처럼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 실적은 좋은데 그 한미 반도체하고 하이닉스 갈등 관련 기사가 나왔어요. 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반도체는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고, 이 이유가 뭔가요? 그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SK 하이닉스의 HBM이 아시겠지만 이게 12단까지 쌓잖아요. 차곡차곡 쌓는 거죠. 그 이제 본딩 장비가 붙이는 장비거든요. 이거 이 층들을. 근데 이 장비를 거의 독점적으로 그다음 공급을 했죠. 그 한미에. 그래서 한미 반도체 장비가 워낙 좋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삼성은 한미 거 안 쓰고 하이닉스는 한미 거 써서 엔비디아 통과한 거 아니냐. 그 정도까지 인정을 해줬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둘이 갈등을 빚고 있다. 한미가 삐져가지고 이제 장비 공급 안 하겠다. 막 이런 얘기까지 돈 거예요. 축구나 야구할 때 감독이 선수들 부르는 것처럼 직원도 막 불러오고 그랬다고 네. 기사에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직원들 원래 그 장비 회사들은 그 하이닉스 공장 이런 데 있으면 상주하면서 AS 해주거든요. 관리하고. 네, 해줘야 돼요. 계속. 네. 근데 그거 뭐 엔지니어 다 뺐다. 그리고 가격까지 올렸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상상해 가세요? 감히 어떤 회사가 하이닉스한테 대듭니까? 우리나라 장비 회사가 감히. 하이닉스가 갑이잖아요. 그렇죠. 대든 거죠. 이게 기사를 보면. 근데 그래서 이제 다들 깜짝 놀란 거예요. 도대체 한미가 어떤 회사길래 이렇게 강하게 나가냐. 갑 같은 을이 돼버린 지금 상황이 돼버렸는데, 근데 그 이제 얘기가 왜 나왔냐면 한미가 독주하고 있는데 한화 비전이라는 회사의 자회사가 하나 세미텍이 있는데 여기가 한미랑 이제 비슷한 장비를 만든 거예요. 본딩 장비. 근데 하이닉스랑 실제 공급을 해버렸어요. 하이닉스가 한미 게 아닌 다른 데 거를 이제 구매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구매를 한 거예요. 그럼 이원화된 거죠. 네. 근데 사실은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원화하는 게 맞아요. 뭐 어차피 독점을, 물량을 예. 독점하면 맞습니다. 불리하니까. 이 세상에 독점은 없어요, 사실은. 언젠가 깨지는데, 근데 이제 독점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명확하진 않지만 이제 신문 기사나 이런 거 보면 자꾸 이제 하나 쪽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하이닉스가. SK에서. 그러다 보니까 한미가 좀 화가 난 거 아닌가. 그런 얘기들이 좀 들린 것 같아요. 그래서 한미에서는 이제 고자세로 나온 거죠. 쓰기 싫으면 쓰지 마. 가격 올리겠다. 엔지니어 빼버리겠다. 이런 일들이 좀 있었나 봐요. 근데 이 자신감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나. 이제 다들 놀란 거죠. 만약에 SK 하이닉스가 그럼 우리는 하나 것만 쓸게요 하면 한미는 어디다 팔 근데 데가 있나요? 며칠 후에 뉴스가 딱 나옵니다. 마이크론과 대규모 공급했다. 그 뉴스가 딱 나온 거예요. 공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한 번에 많은 양을 그 수주를 따내면 공시하게 돼 있는데 네. 매출의 일정 부분 이하면 공시 안 해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잘게 쪼개서 계약을 맺었나 봐요. 근데 뉴스가 나왔는데 마이크론이 아마 한미 걸 이제 가져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무슨 뉴스가 나왔냐면 원래 삼성과 한미가 사이가 안 좋은 걸로 유명합니다. 옛날에 싸웠죠. 네, 되게 싸웠어요. 삼성이 자회사 세메스라는 데가 또 있거든요. 근데 삼성도 컨택하고 있다. 이 뉴스까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믿는 구석이 있었구나. 하이닉스 말고도 여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한미 입장에서는 이제 고객사가 넓어지잖아요. 그 양쪽 다 공급을 받는 쪽도 그러니까 자기네가 사오는 공급처를 늘리려고 했고, 네, 맞아요. 공급하는 쪽도 파는 쪽을 좀 늘리려고 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둘 다 약간 지금 결론적으로 싸운 게 됐지만 결국에 이제 확대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한미 입장에서도 아주 나쁜 건 아니에요. 물론 들어오긴 해서 독점은 깨졌지만 사실 한미반도체가 그걸 몰랐을까요? 언젠가 깨지는 건 그렇죠. 알아요. 예, 당연히 아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협상력을 더 높이려고 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이렇게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자신감은 그만큼 장비 경쟁력이 엄청난 거거든요. 기술 경쟁력이 예, 있기 있다는 때문에 거죠. 자신 있는 거고, 그래서 한미를 다시 보게 된 또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이번 사건이 오히려 노이즈가, 그래서 이 일을 잊고 나서 오히려 주가가 급등해 버렸습니다, 사실. 예, 이런 일들 때문에. 그래서 결국엔 한미든 뭐 하이닉스든 삼성이든 마이크론이 됐건 뭐 하나 세미텍이 됐건 간에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끼리 싸우는 거잖아요. 결국 미국이 그러네요. 들어온 게 네. 아니라 그만큼 한국 경쟁력이 뛰어난 거 아닌가라는 걸 또 입증한 사건인 것 같습니다. 이 기사 보면서 그 올림픽대로에서 여의도 방향으로 오다 보면 한미 반도체 아, 전광판이 네. 있거든요. 아,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네네네. 자, 한국과 중국의 하늘길이 넓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항공편도 증가하고 중국인도 많이 입국하고 있는데 그 앞으로도 중국 입국자 많이 늘어나겠죠? 이거는 뭐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일단 작년 11월부터 3월까지 항공편이 10%나 증가했고 양국 간 이제 오간 사람 수도 20%나 늘었고요. 그 다음에 6개월 동안 방한한 중국인이 30%나 늘었다고 하는데 이거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작년에 중국이 우리나라 한시적으로 일단 비자 면제 해놨잖아요. 그 효과가 있었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중국에 비자 면제는 안 했는데 올해 3분기에 이건 최상목 부총리가 그때 한번 언급을 했거든요. 뭐라고 했냐면 3분기경에 중국 단체 관광객 비자 좀 면제할까 좀 생각 중이다. 이렇게 좀 언급을 그때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이게 3분기가 7, 8, 9월이니까 10월에 에이펙 정상회담 있잖아요. 경주에. 네네. 시진핑 주석 오기 전에 아마 미리 선제적으로 단체 관광객 풀어주려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올해 그 단체 관광 비자 풀면요. 당연히 더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중국 사람은 더 올 수밖에 없다. 특히 보통 이렇게 시진핑 주석이 온다고 하면 중국 관광객은 당연히 오게 되거든요. 더. 예, 기본적으로 더 늘어나는 네네. 수요도 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 우리가 이거는 또 관세랑 아무 상관이 없는 업종이거든요. 그렇죠. 여기는 또. 우리나라 내수도 좋아져요. 당연히 중국인들이 와서 돈 쓰기 때문에. 많이 쓰시잖아요. 네, 그리고 내수 좋아지는 데다가 중국이 돈 쓰면 그게 수출로 잡힙니다. 서비스 수출로 잡혀요. 우리나라 수출도 당연히 증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모로 우리나라 입장에서 좀 내수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반드시 이 정책을 좀 밀어붙여가지고 중국인을 최대한 많이 오게 하는 것도 저는 내수 부양하는데 당연히 효과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거는 당연히 항공주도 좋겠죠. 그렇죠. 예, 증액되니까 증편되고 거기다 호텔 관련주들 또 유통사도 좋죠. 뭐 면세점도 좋고 요즘에 또 그 중국인들이나 외국인들 오면 옛날엔 면세점 많이 갔는데 요즘엔 면세점보다 올리브영을 많이 가고 아니면 백화점을 또 많이 간대요. 차라리. 네. 그래서 그쪽도 수혜 받을 것 같고 뭐 화장품도 좀 좋을 수 있고 또 요즘에 많이 가는 데가 이제 외국인 10명 중에 한 명은 피부과 가는 것 같더라고요. 아, 한국의 피부과 워낙 네, 유명하니까 잘하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이제 생각하시고 또 투자 아이디어도 삼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여행사나 뭐 이런 쪽도 좋겠네요. 네, 여행사도 좋을 수 있죠. 지난주에 HD 현대중공업 그 그룹의 조선 3사가 실적 발표가 놀라웠습니다. 그 조선 슈퍼사이클. 네. 제가 잘 모르는 제가 봐도 되게 좋아 보이는데 네. 이미 주가는 많이 올라갔고 네. 이런 좋아 보이는 이런 종목에는 어떤 투자 전략을 맞습니다. 가져야 될까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일부 토요일 날 시간에도 마지막에 질문해 주신 것처럼 이익 펀더멘탈과 이제 스토리죠, 스토리. 이 두 가지가 이제 결합되면 주가가 이제 폭발을 하는데 가장 대표 섹터가 조선 섹터거든요. 이번에 HD, 한국조선해양, 현대미포, 현대중공업까지 정말 놀라운 실적을 냈고 근데 이게 더 흥분했던 이유가 사람들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이 좋은 실적이 이제 시작이라는 이제 분석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럼 도대체 이게 어디까지 가는 건가 이익이. 왜냐하면 이번에 실적에서 좀 드러났던 게 뭐냐면 이익률이 엄청 좋았거든요. 근데 예상보다 배를 빨리 만드나 봐요 지금. 그러니까 이 건조 날짜가 있잖아요. 네네. 이 약정은 맺죠. 그거보다 심지어 어떤 선박은 1년 앞당겨진 것도 있대요. 그럼 연간 그 건조하는 건조량이 많아질 수 있겠네요. 네, 근데 이 건조가 바로 실적에 반영되거든요. 건조할 때. 그러니까 이제 예상보다 훨씬. 근데 이 배경을 알고 봤더니 3년 전에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나라 조선사에 사람이 없다. 네. 인력 문제 생겼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 노동자 빨리 써야 된다. 근데 썼는데 외국인 노동자 숙련이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익률이 망가진 거예요. 근데 지금 3년 지났죠. 지금은 생산성이 엄청나게 올라왔대요. 그리고 자동화도 많이 시켜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의 숙련도가 엄청 올라온 데다가 그 자동화까지 붙으니까 이게 빨리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재값도 낮아졌죠. 쿠팡 가격. 네네. 그러니까 이게 효과가 붙으니까 이익률에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현상에다가 수주는 계속 잘 되죠. 거기다 스토리텔링 너무 좋죠. 뭐 트럼프는 매번 조선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조선이 또 방산이랑 붙으니까 맞아요. 뭐 군함도 해군, 붙어 군함 있죠.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네. 근데 이게 단지 실적은 안 좋은데 앞으로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만 하면요 올해는 안 가요.
너무 먼 얘기, 실적이 뒷받침이 되니까 이런 건데, 그러니까 로봇주도 요즘에 좋지만 로봇과 좀 여기가 다른 점이 하나 뭐냐면 로봇은 단지 지금 실적은 아직도 안 좋아요. 적자가 많죠. 근데 꿈이 너무 좋아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될 앞으로 거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변동이 엄청 심합니다. 막상 숫자 보니까 이게 뭐지? 왜 적자지? 그 실망해서 또 박살나기도 하고, 근데 또 올라가고. 근데 조선주는 그런 게 없어요. 계속 계단식으로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게 결국 숫자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언제 고점이 찍히느냐? 그건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결국 어느 시점에서는 예를 들면 지금 기업이 20% 성장하고 30% 성장하고 성장률이 지금 계속 좋잖아요. 네. 이 성장률 자체가 둔화되는 시점이 나올 수가 있어요. 아, 성장은 하는데 이 곡선이 예. 약간 맞아요. 그러니까 둔화되는 느낌? 예, 엔비디아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엔비디아도 맞아요. 엄청 성장하다가 200% 성장하다 이제 100 갔다가 막 50% 하니까 그게 낮은 성장이 아닌데도 주가가 꺾여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 성장률이 언제쯤 둔화될지. 뭔가 핑계가 생기면 네. 그런 느낌이네요. 근데 그게 뭐 아직은 아니니까. 그래서 결국에 내년까지 실적이 좋은 거는 명확해졌기 때문에 다만 이제 경계하실 건 주가 이렇게 오르면 언제든지 한 번씩은 조정 받으니까 그걸 이용하시고, 대신에 이제 대형사가 이렇게 올랐는데 그 기자재 회사들 중에는 못 오른 기업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소형 기자재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을 한번 또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런 게 이어질 수 있나요? 이런 네, 이 흐름이? 왜냐하면 이렇게 선박 수주가 잘 되고 건조가 잘 되면 거기에 결국 조선사가 자기가 다 하는 게 부품 같은 거 다 기자재 업체들한테 받거든요. 그럼 거기가 뒤따라서 또 좋을 수 있기 그럴 수 때문에 있겠네요. 그런 걸 또 볼 필요도 있죠. 알겠습니다. 최근 건설주하고 증권주도 흐름이 좋은데 올해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근데 건설 경기는 안 좋은데. 저는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주도 이미 또 최근에 주가 흐름도 좋긴 한데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건설도 예를 들면 EPS랑 PER로 딱 놓고 보면 둘 다 안 좋아요. 실적도 안 네. 좋았죠. 작년 4분기 현대건설 막 조단위 적자 봤거든요. 아, 그리고 뭐 네. 망한다 이런 얘기까지도 여러 몇몇 기업 나왔었고. 그리고 아무리 봐도 이게 건설이 뭐가 좋아질 게 있나? 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지금 뭐가 바뀌냐면 아직은 실적은 좀 더 봐야 됩니다. 아직 1분기 실적은 발표 안 됐는데 지금 시장은요, 그래도 실적은 이제 앞으로 좋아질 일만 남았다.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옛날에 이제 그 원가가 높았던 공사 현장이 착공이 거의 다 끝났어요. 이제 비싸게, 그러니까 원재료가 비싸게 들어가는 네네.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이번부터 이제 착공되는 물량들은 아마 2분기부터는 그 약간 이제 그런 공사비가 좀 낮아진 물량들이 이제 반영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 이거는 실적에 당연히 플러스가 되겠죠. 거기다 금리 낮아졌죠. 그렇죠. 금리가 낮아지면 이 건설사들 당연히, 왜냐하면 건설사는 이자 비용 부담이 좀 있거든요. 그렇죠. 요걸 보면 누가 봐도 실적이 좋아질 건 명확해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그러면 이제 결국에 펀더멘털이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좀 예상을 하는 거고, 또 한 가지가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일부에도 말씀드렸지만 GDP가 너무 안 좋잖아요, 우리나라. 네. 제일 효과적인 게 건설 지출 늘리는 거거든요. GDP 증가시키는 건. 그래서 정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건설 지출하지 않겠냐. 그럼 당연히 건설주한테 좋고, 또 한 가지가 이것도 물론 기대지만 요게 이제 PER이,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PER입니다. 모멘텀이죠. 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건 다 아실 거예요. 지금 다 그 얘기는 너무 많이 나왔고. 내년에 절벽 간다고 네네. 하더라고요. 실제 왜냐하면 그 아파트 공급까지 3년 걸리잖아요. 짓고 들어가는 데까지. 23년에 착공이 엄청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23년도에. 그게 내년에 이제 반영되거든요. 그럼 아파트 공급을 안 늘릴 수가 없어요. 그냥 늘려야 됩니다. 그 정부는 아파트값 오르는 거 안 좋아하잖아요. 네. 그 제일 막는 방법 중에는 공급 늘리는 거예요. 늘리는 거. 예. 그러면 착공을 늘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 착공을 늘려도 3년 후에나 공급이 증가해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사실 급한 거예요. 올해부터 늘 수도 있어요, 실제. 근데 그거는 확인은 안 됐지만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봐도 이거 아파트 공급 늘겠네. 그러면 당연히 건설사는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지만 PER이 그래서 어렵지만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만 조금 공부해서 예상을 해봐도 건설주한테 좋을 수밖에 없는 그림이죠. 또 한 가지가 원전도 있어요. 원전 다 건설사가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번에 체코랑도 이제 거의 네. 이제 협상 앞두고 이제 거의 체결 앞두고 있고, 미국 전 세계가 원전에 대해서 지금 관심 많고, 또 한 가지가 원래 민주당 같은 경우는 원래 원전 되게 반대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보니까 바뀌었더라고요. 원전에 찬성하는 쪽으로 약간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 정책도 누가 되든 간에 좀 원전에 우호적인 거. 그러니까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보면 건설주? 이제 한번 모멘텀을 보고 나중에 이제 실적은 나중에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나쁠 게 없다는 거죠.
증권주도 마찬가지로 많이 말씀드렸지만 금리 인하죠. 거래 증가 실제 실적은 좋아요. 건설 고객도 많이 증권. 늘었을 것 같아요. 그럼 EPS 좋죠. 거기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배당도 많이 줍니다. 예, 특히 이제 증권주는 배당 때문에 많이들 하시거든요. 이제 그리고 PER이 올라갈 수 있는 조건이 하나 딱 붙었어요. 상법 개정은 결국 이건 글로벌 트렌드예요. 예, 물론 이번에 거부권 행사에서 좀 안타까웠지만 이번에 그 민주당의 이제 이재명 전 대표도 상법 개정 반드시 추진하겠다 했고 저는 뭐 이건 여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거는 지금 많은 소액주주분들이 원하는 글로벌 트렌드가 됐거든요. 이거를 어떤 정치인도 저는 거스를 수 없다고 봐요. 시간의 문제지. 이 상법 개정이 되면 주식시장으로 돈들이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건 증권주한테 당연히 좋은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아까 펀더멘탈과 모멘텀 두 측면으로 딱 교집합을 냈을 때 건설 주권주는 나쁘게 볼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올해 충분히 뭐 주도주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12조 가량의 추경안 국회 제출하고 이제 뭐 그 권한 대행도 국회에 가서 연설까지 했는데 이 추경을 집행하면 내수주가 강해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내수주는 구체적으로 어떤 거고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뭐 아까 이제 저런 건설주도 있지만 이제 여기서 말하는 내수주는 주로 소비업종 그쪽 보시면 되겠고 실제 신한투자에서 이제 보고서가 나왔는데 뭐냐면 역대 대선과 추경 국면을 다 데이터를 뽑아봤더니 내수업종의 주가가 실제 좋았대요. 추경할 때마다? 네, 시장보다 이겼고 그리고 그 대선하고 겹쳤을 때 되게 좋았고 왜냐하면 이제 대선 직후에 소비자들은 이런 심리를 갖는데요. 아, 경기 부양하겠지. 당연히 그렇죠. 경제 안 좋은데. 네. 그래서 그 심리 때문에 소비를 늘린대요. 그런 경향이 실제 있었고 그래서 2000년 이후 치러진 5번의 대선 직후 소비 심리가 평균 3%포인트 올라갔대요. 네, 그런 데이터가 있고 추경을 편성하면 그리고 다음 해에는 대부분 GDP 성장률이 또 증가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투자가 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2.2조 원 추경은 사실은 이제 산불이나 민생지원 같은 시급한 현안에만 하는 필수 추경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6월 대선 이후로는 새로운 정부가 아마 이제 나오게 되면 그 추가적인 재정 정책을 펼치지 않겠냐. 그래서 아마 증액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그래서 과거 데이터를 보니까 유통, 음식료, 인터넷, 광고 왜냐면 이제 내수가 살면 광고 회사들한테 수주도 좀 들어오거든요. 이런 업종들이 양호했고 근데 이제 여기 신한투자에서는 뭘 제시했냐면 그래도 유통업종이 제일 좋지 않겠냐. 직접적으로 사람들이 소비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대형 유통사를 좀 보자는 의견인데 어쨌든 이번에 우리나라 GDP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더욱더 명분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내수주도 올해 계속 좀 관심을 지난 3년간 내수주 되게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올해 한 4년 만에 내수주도 좀 좋은 흐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나 정책의 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구나를 느끼는 게 지금 세계 경제 다 안 좋은 상황 다 똑같이 유지되는데 새 정부 아니면 추경 뭐 정책의 변화 이런 걸로 인해서 뭔가 기대감이 생기는 부분이 있다는 게 참 신기한 부분이에요. 여기서 이제 항상 이제 주목하셔야 될 게 이 기대감에 의해서는 주가 항상 오르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게 생각보다 약하잖아요. 주가 다시 다 빠져버립니다. 그게 이제 펀더멘탈이에요. 그래서 이제 근데 생각보다 더 나온 거예요. 만약에 데이터가. 그럼 더 가는 거죠. 주가가. 그거를 항상 이제 잘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적이나 이런 펀더멘탈과 PER과 이런 기대치를 잘 봐야 되겠네요.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지금 후보죠. 경선 후보인데 자사주 소각 의무화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이 지주사들이 많이 자사주를 들고 있는데 자사주가 소각되면 증시에는 호재가 되겠죠? 원래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자사주를 매입하잖아요. 회사가 자기 돈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럼 자동 소각이에요, 그냥. 갖고 있으면 안 되고? 예외 빼고.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소각하는 게 이제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안 돼 있죠. 우리 한국은 자사주 매입을 한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할지 말지는 기업이 결정하거든요. 근데 안 쉬운 게 뭐냐면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하는 기업도 요즘에 많아요. 많은데 대부분 기업들이 그냥 갖고 있어요. 자사주를 그냥 현금으로 사놓고 그냥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죽어있는 자산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 근데 어쨌든 이거를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이걸 가지고 경영권 방어하는 데 쓰겠다. 근데 그래봐야 그 경영권 방어 뭐 할 수도 있지만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거든요. 그렇게 쓸 거면. 그걸 소각을 해야 아까 제가 말씀드린 EPS 구성 요소 중에 하나가 밑에 분모가 주식수입니다. 소각하면 분모가 낮아져요. 소각하면 가치가 올라가니까. 그럼 EPS가 올라가. 자동으로 올라가. 그러니까 애플 주가가 그렇게 오른 거예요. 애플이
어쨌든 아이폰 판매 대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네. 꾸준히 잘 팔았지만 주가 그렇게 많이 오른 배경은 사실은 저는 소각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엄청 빌려서라도 소각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주주환원이 정말 어마어마한 회사인데, 근데 우리나라 이제 뭐 아직 그런 기업들이 많지 않은데 결국엔 자사주 소각이라는 건 주식수를 줄여서 EPS를 올려버리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상승 요인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특히 지주사들이 이제 지주사는 대주주가 이제 경영을 하잖아요. 네. 이제 재벌들이. 네. 그래서 유독 자사주를 많이 갖고 있어요. 롯데지주가 32.51, 전체 주식에 네. 샘표가 29.92, 대웅이 29.67, SK가 24.80. 주주 입장에서 이거 없애버리면 좋겠는데 그냥 그대로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뭐 소각은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이재명 대표도 이제 주가 부양을 위해선 자사주 소각해야 된다. 그냥 의무화하자. 이걸 좀 언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무화까지는 실제 법안이 나올진 모르지만 어쨌든 이제 많은 기업들이 이런 이제 정책에 맞춰서 소각을 조금이라도 해준다면 당연히 주당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물론 이제 이런 거는 저는 좀 필요하다고 봐요. 자사주를 매입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임직원들한테 성과급으로 그 주식을 보상 차원에서. 왜냐하면 그러면 임직원들 입장에서도 주가 오를수록 좋거든요. 당연히 좋죠. 옛날 우리 사주 뭐 이런 느낌이네요. 네. 그래서 내가 주식 받았는데 주가 빠져면 사실 의욕이 안 나잖아요. 내가 주식을 보상으로 받았는데, 네. 근데 주가 오르면 더 이제 기업 입장에서도 주가 오르면 이제 임직원들도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자사주를 활용하는 거는 괜찮은데 경영권 방어 같은 거라든가 이 주주 가치랑 무관한 쪽에 쓴다는 건 별로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자사주 매입을 했을 때 그 지금 보통 이렇게 쓰거든요. 자사주 매입할 때 공시 나오는 거 보면 거의 다 똑같아요. 주주 가치 제고, 주가 방어 이렇게 써요. 그러면 그거 소각해야죠. 그렇죠. 원래는 소각해야지 그게 달성이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임직원 제공용 그렇게 쓰면 돼요. 아니면 뭐 경영권 방어 목적, 그럼 그게 쓰든지. 근데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쓴 건 제가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그걸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경영권 방어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걸 뭘 해야지 경영권 방어가? 아니 이제 갖고 있다가 그 경영권 방어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공격이 들어와요. 네. M&A 적대적 M&A를 네. 해요. 그럼 이제 흔히 백기사라 그러죠. 그들을... 이거를 우호지분 쪽에 넘겨버려요. 그런 경우 예전에 있었거든요. 이 공격 들어오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1대 주주가 있고 2대 주주가 있는데 2대 주주가 공격을 해서 이제 이기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자사주를 지금 갖고 있잖아요. 이 자사주를 다른 회사, 우호 회사한테 야 이거 줄 테니까 이쪽으로 이제 들어와라. 그러면 이 자사주 지분을 여기는 1대 주주랑 같이 합심해서 하겠죠. 그럼 지분율이 올라가니까. 그런 것 때문이라도 지분이 작은 오너들은 자사주 매입을 많이 하려고 했겠네요. 해서 이제 경영권 방어하는 목적도 있었는데, 근데 그건 주주가치에 1도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저는 좀 해서 안 되는 것 같고, 결국에 지금 필요한 건 이렇게 많은 기업, 그러니까 자사주 들고 있는 기업들은 좀 적극적으로 소각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연미사님이 선정한 이번 주의 보고서는 어떤 주제일까요? 네, 그 신한투자증권의 한승훈 박강래 이제 연구원님이 쓰신 건데 이름이 딥다이브라는 이제 제목이고 종합상사 관련된 이제 내용입니다. 근데 뭐 아시겠지만 워런 버핏이 일본 종합상사 사서 5군데인가. 네. 근데 이제 여기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분열의 시대니까 종합상세가 큰 역할을 할 것 같다. 왜냐하면 종합상사는 뭐죠? 이 무역을 하는 회사지만 지금 무역하는 것 중에 또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공급망이 끊기면요 그걸 메꿔주는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무역 루트를 워낙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분열의 시대라는 건 뭐죠? 공급망이 끊어져요. 자꾸 코로나 때 끊어졌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나서 끊어졌죠. 그 다음에 트럼프는 막 무역 안 하겠다 막 이러고 있으니 결국 대체 무역 루트를 다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럴 때 그런 공급망에 뭔가 문제가 생길 때 종합상사가 그걸 다 메꿔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워런 버핏도 일본 종합상사 산 거 아닌가. 이런 분열의 시대에 야, 종합상사가 정답이다. 그 종합상사가 하는 역할이 또 되게 또 달라진 게 그냥 무역만 하는 게 아니라 M&A를 또 되게 많이 해요. 여기저기 투자를. 그래서 일본의 일부 종합상사는 막 거기 편의점 회사 지분도 갖고 있고 되게 다변화돼 있더라고요. 그렇긴 해요. 네.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 자원 개발 많이 했습니다. 포스코 인터가 호주, 그러니까 그런 이제 LNG 사업 같은 거 많이 투자해놨고 LX 인터내셔널 거기 그 니켈 사업 있죠. 네네. 인도네시아 아마 거기 광산에도 투자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이제 자원에 투자한 것도 좀 장점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자원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자원 민족주의도 있고 또 최근에 LNG도 정말 이제 이게 무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투자해 놓은 종합상사가 좀 빛을 발하지 않겠냐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고, 특히 워런 버핏이 일본 종합상사들을 앞으로 100년 동안 아니 영원히 살아남을 기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대요, 실제. 그 얘기는 일본만 해당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일본 모델을 좀 따라서 종합상사들이 좀 변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괜찮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무역이 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시절이 무슨 종합상사냐 이럴 수 있지만 그 반대편을 보면 다른 얘기가 펼쳐질 수 있다는 걸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포스코인터, LX 인터내셔널, 현대코퍼레이션. 이 현대코퍼레이션 옛날에 다들 옛날에는 상사가 붙었던 이제 기업들. 미생에 나왔던 맞아요. 그런 기업들인 거죠? 그 포스코인터가 옛날에 그 대우인터. 거기 이제 인수해가지고 했고, LX 인터가 옛날에 LG 상사로 알고 있고, 현대코퍼레이션 현대상사. 상사 매니아라고 불렸던 분들이. 이런 기업들을 좀 주목하자는 의견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본 그 5개 종합상사도 주가가 괜찮더라고요. 계속 상승하고 있고. 네, 연불리의 비밀노트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